푸랑꾸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그리는 꿀벌 행꾸입니다. 이번 주 저에게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어요. 바로 화이트와 우드를 조합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보라는 미션인데요. 따뜻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와 우드의 조합은 인테리어의 정석이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스타일이죠. 특히 주방은 대리석이나 타일 같은 차가운 느낌의 나무의 질감과 색감을 더하면 공간이 훨씬 더 따뜻하고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쁜 인테리어라는 게 별게 있을까요? 깨끗하게 닦고 정리한 뒤 이런 소품 하나로 포인트를 더해준다면 그게 바로 우리 집만의 감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 행주 건조대는 예전에 쌓여있던 대나무 코바늘을 활용해 만들어 봤어요. 악성 재고로 남아있던 것들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니 참 뿌듯하더라고요. 반응이 좋으면 만드는 방법도 공개해 드릴게요. 부산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날씨 탓인지 오이 가격이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야채를 비닐채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습기가 차 더 빨리 상하는 것 같아서 비닐을 벗기고 이렇게 소창행주로 감싸둡니다. 냉장고 야채칸에 소창행주를 깔고 그 위에 오이를 감싼 채 넣어두면 신선함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직장맘은 아이들의 음식이 늘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집어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를 곳곳에 놓아두면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소창행주는 먼지도 없고 통기성이 좋아 간단히 물기를 제거하거나 음식의 덮개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 영상에서 약속드린 소창행주를 더 예쁘게 꾸며줄 4개의 테두리 스티치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제가 실제 소창행주를 삶고 비벼보며 스티치의 내구성 테스트를 한 경험담도 함께 공유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버튼홀 스티치입니다. 내면에 스티치할 가이드 선을 그려주세요. 실 한 홀을 길게 뽑아 반으로 접은 뒤 바늘을 꿰어주세요. 이때 실이 꼬이지 않도록 두어 차례 쓰다듬어 실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끝부분이 두 갈래로 된 실을 짧게 만들어 준비합니다.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 고리를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 한 땀 건너 바늘을 넣어 테두리 부분 쪽으로 바늘을 빼내어 주세요. 이때 실이 바늘 뒤쪽에 놓이게 하여 실이 걸리게끔 합니다. 다시 한 땀 건너 바늘을 넣고 테두리 부분 쪽으로 바늘을 빼내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기역자 형태를 만들어 테두리 스티치를 이어갑니다.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천을 편안한 방향으로 돌려가며 스티치하세요. 스티치할 때 바늘을 완전히 천 밖으로 빼내는 방법과 천과 천 사이로 바늘을 빼내는 방법에 따라 뒷면과 윗면의 스티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에 맞게 스티치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다음은 스크롤 스티치입니다. 내면에 스티치할 가이드 선을 그려주세요. 시작점으로 바늘을 빼냅니다. 한 땀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지점에서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한 꼬집 찝듯이 바늘을 넣고 실을 바늘의 위에서 아래로 한 바퀴 감싸주세요. 바늘을 천에서 완전히 빼내면서 실을 살짝 당겨줍니다. 다시 한 땀 이동, 위에서 아래로 한 꼬집, 실을 한 바퀴. 바늘을 빼내면서 실을 살짝 당겨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스티치를 이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아래쪽에 고리가 잡히며 물결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스크롤 스티치를 소창행주에 사용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 너무 큰 땀은 피합니다. 큰 땀을 주게 될 경우 삶고 비볐을 경우 실이 느슨해져서 너덜너덜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고리가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해 주세요. 간혹 실이 천에 잡힌 상태에서 충분히 당겨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스티치 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사용 중 실이 천에 풀릴 경우 느슨한 상태가 되어 처음과 같은 느낌을 잃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의 장력을 조절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천이 울고 너무 느슨하게 당기면 실이 헐거워질 수 있어요. 적당한 힘으로 부드럽게 당겨야 예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당긴 지점 가까이에 바늘을 넣어 매듭을 지어 마무리합니다. 이제 체인 스티치입니다. 내면에 스티치할 가이드선을 그려주세요. 첫 번째 버튼홀 스티치처럼 실 한 홀을 준비하여 바늘을 끼워주세요. 끝부분에 고리가 있는 부분을 길게 잡아줍니다. 바늘을 천 위에서 아래로 빼내어 주며 끝부분에 고리를 잡아주세요. 한 땀 건너 바늘을 빼내어 고리를 걸어줍니다. 실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바늘이 나온 지점으로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반쯤 잡아당긴 상태에서 한 땀 건너 바늘을 빼내어 고리를 걸어줍니다. 체인 스티치를 익혔다면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땀 바늘을 찌르고 바늘에 실을 휘감아 빼냅니다. 다시 나온 지점으로 바늘을 넣고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체인처럼 연결된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스티치입니다. 내면에 스티치할 가이드선을 그려주세요. 시작점에서 천 뒤에서 바늘을 빼냅니다.
한 땀 건너 천 뒤에서 다시 바늘을 빼내며 실을 사선으로 당겨주세요. 실을 반대편 사선으로 놓고 두 번째 바늘이 나온 지점에서 다시 바늘을 빼냅니다. 한 땀 건너 천 뒤에서 바늘을 빼내어 주세요. 바늘의 뒷부분으로 첫 번째 크로스 스티치에 실을 걸어 고정합니다. 한 땀 건너며 대각선으로 X자를 그리듯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여 4가지 테두리 스티치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던 크로스 스티치의 경우 삶고 비비는 과정에서 테두리의 한 부분이 매듭이 풀리거나 헐거워졌어요. 얇은 부분에 새 올의 크로스 스티치의 장력에 과부하가 걸린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단을 한 번 더 접어 보강하거나 실을 테두리에 걸치지 말고 스티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스크롤 스티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큰 간격의 물결을 상상하며 작업했지만 역시 삶는 과정에서 물결 사이의 간격이 넓어 너덜너덜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땀과 짧은 꼬집으로 스티치하였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더 튼튼해 보이죠? 한 번만 삶아 정년이 덜 됐어요. 가장 무난한 사이즈예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스티치입니다. 크로스 스티치, 버튼홀 스티치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어떤 테두리 스티치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더 많은 테두리 스티치가 있답니다. 반응이 좋으면 2편, 3편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